셜록 홈즈의 기환 중에서 두 번째 얼룩. 오늘의 이야기 두 번째 얼룩을 끝으로 셜록 홈즈의 기환 시리즈는 끝이 나고요. 마지막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홈즈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당시 독자들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단편의 초반 부분을 읽어보면 코난 도일이 얼마나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홈즈와 이별하고 싶은지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두 번째 얼룩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1886년에서 1888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영국이 독일과 러시아 제국과 대립하던 시기였어요. 특히 영국 해군이 조선의 거문도를 점령한 이른바 거문도 점령 사건과도 시점이 일치합니다. 거문도 점령은 영국이 조선을 침탈하려는 목적보다는 러시아 제국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지만 의도에 어쨌든 간에 거문도 점령은 조선의 의중은 반영되지 않았고 또 거문도를 영국은 해밀턴이라 명칭했어요. 후일담에 의하면 거문도를 홍콩처럼 영국령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면적이 작아서 별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영국이 물러났다고 합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얼룩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소재인 편지를 보낸 유력한 인물이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로 3세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여담을 전하면서 두 번째 얼룩 이야기 들려줄게요. 나는 에비그레인지 저택 사건이 셜록 홈즈의 수사기록 마지막 업적이 되리라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한 것은 공개할 자료가 없기 때문은 아니었다. 아직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수백 건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홈즈의 뛰어난 수사 방법과 그의 독특한 성품에 대한 관심이 줄어서도 아니었다. 가장 큰 이유는 홈즈가 자신의 경험을 계속해서 출판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가 탐정 업무를 계속한다면 그의 성공 기록이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은퇴 후 런던을 떠나 서식스다운에서 연구와 꿀벌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얼룩의 모험 사건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한 사건들 중에서 이 사건 기록이 가장 중요하고 국제적으로도 특이한 사건인 만큼 그간 발표되었던 작품들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건으로도 가장 잘 어울린다고 홈즈를 여러 번 설득해서 결국 이 사건을 공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단, 홈즈는 이 사건을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에 다소 모호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어느 가을의 화요일 아침, 베이커가 우리 하숙집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두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한 명은 근엄한 얼굴에 높은 코, 독수리 같은 눈을 한 영국 총리를 두 번째 수행하고 있는 벨린저 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중년이 되지 않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지적 능력까지 갖춘 트롤로니 호프 경이었는데 그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정치가이자 유럽 담당 장관이었다. 그들은 서류가 흩어져 있는 소파 위에 나란히 앉았는데 근심 어린 그들의 표정에서 시급한 일로 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벨린저 경은 푸른 정맥이 두드러진 마른 손으로 상아로 된 우산머리를 꽉 쥐고는 수척한 얼굴로 홈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옆에서 장관은 그의 콧수염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며 시계줄에 매달린 인장을 만지작거렸다. 홈즈 씨, 오늘 아침 8시에 중요한 서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총리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총리께서 홈즈 씨에게 사건을 의뢰하자고 하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알리지 않았어.
경찰에게 알리는 건 국민들에게 다 알리는 것과 같으니 그것만은 피하고 싶소. 총리는 알려진 대로 빠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왜죠? 이유가 뭡니까? 그 서류는 아주 중요한 문서라서 사라진 게 알려지면 유럽 전체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평화냐 전쟁이냐의 문제가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극비리에 찾아낼 수 없다면 차라리 찾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걸 가져간 자들의 목적은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니까요. 이해합니다. 드롤로니 호프경. 문서가 없어진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편지는 외국 군주로부터 6일 전에 온 것인데 매우 중요해서 낮에는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고 밤에는 화이트홀 테라스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가져가서 문서 보관함에 넣어 보관을 했습니다. 편지는 어젯밤에도 보관함에 있었고요. 확실해요. 저녁 식사를 먹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면서 보관함에 있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서류 상자는 화장대 거울 옆에 두었고요. 저는 잠기가 밝고 제 아내도 그런 편입니다. 밤중에 누군가 침실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 부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가 없어졌어요.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셨습니까? 7시 반입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 아내는 극장에 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기다렸고요. 우리가 침실로 들어간 건 11시 반쯤일 겁니다. 그럼 보관함은 4시간 정도 방치되어 있었겠군요. 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침실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단 아침에 청소하러 들어오는 하녀가 있고 제 하인이나 아내의 하녀 외에는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게다가 보관함에 중요한 문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런 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집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께서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없어진 걸 알기 전까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는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장관이 공무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높은지는 알고 있었어. 총리가 말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비밀은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지.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하는 게 제 의무인걸요. 아무튼 오늘 아침까지 편지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인께서 짐작할 수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아내는 짐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내뿐 아니라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어요. 전에도 서류를 분실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편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제 각부 장관들에게 알렸지만 내각회의에 참석한 모두에게 비밀 각서를 받았고 총리께서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안 돼서 잃어버리다니, 그것도 제가 말입니다. 장관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으며 잘생긴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잠깐이지만 우리는 예민하고 감정적이며 불안정한 장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곧 그는 귀족적인 면모를 되찾았고 목소리도 다시 온화해졌다. 장관들 외에도 관계부서의 간부들 2-3명 정도가 편지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영국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에는 없습니까? 그 편지를 보낸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분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지를 보낸 게 확실하니까요.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장관님,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편지가 사라지면 왜 중대한 사건이 초래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정치인은 재빨리 시선을 교환하더니 총리가 덥수룩한 눈썹을 찌푸렸다. 홈즈 씨, 그 편지 봉투는 길고 얇은 푸른색이고 웅크린 사자 모양의 붉은 밀랍 도장으로 봉인이 되어 있으며 주소는 크고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는데 홈즈가 말을 끊었다. 총리님,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해 주시는 건 흥미롭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인 핵심이 알고 싶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건 매우 중요한 국가 기밀이라 홈즈 씨에게 말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오. 만약 홈즈 씨가 알려진 대로 당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편지를 찾아준다면 큰 애국을 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하겠소. 셜록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두 분은 영국에서 가장 바쁜 분들이십니다. 저 역시 두 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많은 사건을 해결해야 해서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은 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는 건 시간 낭비일 것 같군요. 총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각을 쫄게 만든다는 그 눈빛으로 홈즈를 매섭게 쳐다보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요, 홈즈 씨. 총리는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자리에 앉았고 1분 이상 우리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늙은 정치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홈즈 씨,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당신이 옳소. 당신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대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겠소.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관이 말했다. 그럼 홈즈 씨와 동료 왓슨 박사의 애국심을 믿고 이야기하겠소. 이 편지의 내용에 새어나가면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 닥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요. 우리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 편지는 최근 우리나라 식민지 정책에 불만을 품은 외국 군주가 보낸 것이요. 아주 독단적으로 성급하게 작성이 됐는데 조사 결과 그 나라의 장관들도 그 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소. 편지는 아주 부적절한 표현과 도발적인 문구들로 적혀 있어 공개되면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여론까지 동조하면 이 나라는 일주일 안에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요. 홈즈는 종이에 이름을 써서 총리에게 건넸다. 맞소. 그 사람이요. 편지 내용이 알려지면 막대한 전쟁 비용과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을 텐데 그 편지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요. 편지를 보낸 군주에게도 알리셨습니까? 암으로 전보를 발송했소. 그분은 편지가 공개되기를 바랄 겁니다. 아니요. 편지를 보낸 군주도 자신의 성급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유가 있어. 그 편지가 공개된다면 우리보다 그 나라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테니까. 그럼 그 편지가 공개된다면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편지를 훔쳐서 공개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건 홈즈 씨. 그 질문에 답하려면 복잡한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현재 유럽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동기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요. 지금은 유럽 전체가 거대한 군인들의 주둔지를 할 수 있는데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두 개의 진영이 있어. 영국은 이 두 진영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지. 그런데 영국이 어느 한쪽의 진영과 전쟁을 벌인다면 다른 진영은 굳이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이득을 보게 되겠지. 이해하시겠소? 예, 그렇습니다. 그 편지를 확보해서 공개하고
영국과 그 나라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면 군주의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적국들에게는 이익이 되겠군요. 그렇소. 그 편지가 적국으로 넘어간다면 누구에게 보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유럽의 어느 총리일 거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빠른 속도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겠지. 트롤로니 호프경은 머리를 가슴에 떨군 채 큰 소리로 신음했다. 총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말했다. 호프, 운이 나빴을 뿐이요. 아무도 자네를 비난할 수는 없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소. 홈즈 씨, 이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홈즈가 우울하게 고개를 저었다. 편지를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오. 그럼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홈즈 씨, 진심이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편지는 11시 30분 이후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시간부터 편지가 없어진 걸 알게 된 시간까지 장관님과 부인이 방에 계셨다고 하셨으니까요. 편지는 어제 저녁 7시 반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없어진 게 분명합니다. 아마 7시 반 가까운 시간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편지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손에 넣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에 편지를 확보했다면 범인이 편지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빠르게 넘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추적하거나 되찾을 수 있을까요? 편지는 이미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겁니다. 되찾기란 불가능하죠.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말이 맞소. 이미 이 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오. 우선 장관의 하녀나 하인 중 한 명이 편지를 가져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모두들 오랜 시간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입니다. 장관님의 방은 2층에 있고 외부와 연결된 출입구는 없으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 방으로 갈 수는 없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편지를 가져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범인이 그 편지를 누구에게 줬을까요? 아마 국제 스파이나 비밀 요원들 중 한 명일 겁니다. 그들 중 최고라 할 수 있는 3명을 알고 있죠. 그들의 행적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지난밤 자취를 감췄다면 그 편지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자취를 감췄다고 생각하시죠? 장관이 물었다. 그저 편지를 런던에 있는 대사관으로 가져가면 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대사관과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가 있으니까요.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홈즈 씨, 나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오.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었으니 직접 본부로 가져가려 하겠지. 홈즈 씨의 생각대로 하는 게 좋겠소. 호프 장관, 이 불행한 문제로 다른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연락을 할 테니 홈즈 씨, 당신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두 정치인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유명한 2명의 정치가가 떠나자 홈즈는 조용히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나는 조간신문을 펼쳐 전날 밤 런던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범죄 기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홈즈가 탄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더니 파이프를 벽난로 위에 놓았다. 그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네. 누가 그 편지를 가져갔는지 알 수 있다면 아직 그 편지는 그자의 손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니까. 내 뒤에는 영국 재무부가 떡하고 버티고 있지 않나.
만약 팔려고 내놓았다면 사들이면 되네. 그 때문에 소득세가 1페니쯤 오른다고 해도 말이야. 그자가 가격을 흥정하느라 아직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대담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놈들은 오버스트이, 라 로티에르, 에두아르도 루카스 3명뿐이야. 한 명씩 만나봐야겠군. 나는 조간신문을 흘끗 쳐다보았다. 고돌핀가에 사는 에두아르도 루카스인가? 맞아. 그자는 만날 수 없을 거야.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자기 집에서 살해당했거든. 이제까지 수많은 수사를 하는 동안 내 친구가 나를 놀라게 한 적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내가 그를 놀라게 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엔 제대로 홈즈를 놀래킨 모양이었다. 홈즈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내가 보고 있던 신문을 낚아챘다. 웨스트민스터 살인사건. 어젯밤 고돌핀가 16번지에서 아주 이상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국회의사당의 거대한 시계탑 근처 템스강과 수도원 사이에 있는 고풍스러운 18세기 저택이다. 작지만 고급스러운 이 저택에는 피살자 에두아르도 루카스 씨가 몇 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사교계에서 잘 알려진 아마추어 테너로서 34살의 미혼 남성이며 나이 많은 가정부 프링글 부인과 그의 하인인 미튼과 함께 살고 있다. 가정부 프링글 부인은 평소처럼 일찍 잠에 들었고 하인 미튼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머스미스로 외출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루카스 씨는 홀로 집에 깨어 있었다. 밤 10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밤 11시 45분경 고돌핀가를 순찰하던 베럿 경찰관이 16번지 저택의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경찰은 안으로 들어가 다시 노크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은 어질러져 있었고 가구는 전부 한쪽으로 밀쳐져 있었으며 방 한가운데 의자 하나가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 옆에는 집주인 루카스 씨가 의자 한쪽 다리를 부여잡은 채 쓰러져 있었다. 심장이 찔린 것으로 보아 즉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흉기는 구부러진 인도 단검으로 벽에 장식되어 있던 동양의 무기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중한 물건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한 절도는 아닌 것 같다. 에두아르도 루카스 씨는 유명인이고 인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왓슨, 어떻게 생각하나? 오랜 침묵을 깨고 홈즈가 물었다. 놀라운 우연의 일치네. 우연의 일치라고.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3명 중에 1명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에 살해를 당했어. 우연일 리가 없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왓슨, 두 사건은 연결돼 있네.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하지만 이미 경찰이 조사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 고돌핀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선 알고 있겠지만 화이트홀 테라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 두 사건을 알고 있는 건 우리뿐이고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우리뿐이네. 그리고 내가 루카스를 의심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웨스트민스터의 고돌핀가는 화이트홀 테라스에서 걸어서 겨우 몇 분 거리에 있거든. 내가 지목한 2명의 스파이는 웨스트엔드 가장 끝쪽에 살고 있네. 그러니 루스트는 장관댁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정보를 얻기가 더 쉬웠을 거야. 물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2-3시간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으니 무시할 수는 없지. 응? 누가 온 것 같은데. 허든슨 부인이 쟁반에 숙녀의 명함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홈즈는 명함을 힐끗 보고는
눈썹을 치켜뜨며 나에게 건네주었다. hilda 트롤로니 호프 부인에게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아침에 유명한 정치인이 이미 우리의 보잘것없는 하숙집을 다녀갔는데 이번엔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찾아오는 명예를 누리게 됐다. 벨멘스터 공작의 막내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 어떤 설명이나 흑백 사진에서조차 그녀의 섬세하고 매력적이며 우아한 표정을 표현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뺨은 아름다웠으나 복잡한 감정을 내비치듯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빛나고 있었지만 열병에 걸린 듯 했으며 이글거렸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은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굳게 다물고 있었다. 아름다운 방문객이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공포였다. 제 남편이 여길 다녀갔나요, 홈즈 씨? 예, 그렇습니다. 홈즈 씨, 남편에게는 제가 여기 왔다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홈즈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저를 난처하게 만드시는군요. 일단 앉아서 뭘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뭐든 다 해드린다는 약속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창문을 등지고 앉았다. 키가 크고 우아하며 여성스러운 매력이 풍기는 그녀는 마치 여왕 같은 자태였다. 홈즈 씨? 그녀는 하얀 장갑을 손에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 제게도 솔직히 답변해 주셨으면 해요. 남편과 제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서로 신뢰하고 있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정치는 예외예요. 남편은 정치에 대해서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젯밤 우리 집에서 불미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고 있죠. 어떤 서류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제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 이 일의 진상을 알아야겠습니다. 정치인들 빼고 이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당신이 유일하니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홈즈 씨.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일에 대해 아는 것이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없어진 그 서류는 대체 뭔가요? 부인, 불가능한 일을 제게 요구하시는군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했다. 부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분이 이 일을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저 또한 그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직업상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부인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 남편분께 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이미 물어봤지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물어볼 사람은 홈즈 씨뿐입니다. 모든 걸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셔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인? 이번 일로 남편의 정치 경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까요? 글쎄요, 부인.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부인은 궁금증이 풀렸다는 듯 날카로운 한숨을 내쉬었다. 한 가지만 더요, 홈즈 씨. 서류가 없어진 걸 알았을 때 남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무심코 흘린 말이 있었어요. 그 서류가 없어지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남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부인,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것만 물어보시는군요. 그럼 더 이상 시간을 뺏지 않겠어요. 사실을 말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홈즈 씨를 원망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비밀을 알려고 했던 저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뿐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여기 온 건 비밀로 해주세요. 그녀는 문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았다. 아름답지만 창백한 인색에 일그러진 입술, 넉나간 표정을 한 채 그녀는 사라졌다. 자, 왓슨. 아름다운 여성은 자네 전문 아닌가? 아래층 현관에서 쿵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아름다운 여성이 왜 여기에 온 걸까? 진짜 원하는 게 뭐였을까? 부인이 말했잖아. 남편이 걱정된다고. 부인이 남편을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왓슨. 부인의 모습을 떠올려봐. 그녀의 태도도 그렇고 흥분을 억지로 자제하면서 침착하고 집요하게 질문을 했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가볍게 드러내지 않는 상류사회 출신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녀는 확실히 당황해하고 있긴 했어.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것이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지.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리고 왓슨, 눈치챘겠지만 그녀는 햇빛을 등지고 앉았어. 우리에게 표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지. 맞아. 그녀는 의자를 골라서 앉았으니까. 여자들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자네도 기억하지? 마케트에서 비슷한 이유로 의심을 했던 여자. 알고 보니 코에 분을 바르지 않아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였잖나. 어떻게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겠나. 여자들의 사소한 행동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고작 머리핀이나 고데기 같은 것일 수도 있으니 말이야. 아무튼 이따 보세. 어디 가? 고돌핑가로 가서 경찰 친구들과 오전 시간을 보내야겠어. 에두아르도 루카스가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알 수 없으니 말이야. 사실을 알기 전에 추리부터 한다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왓슨, 여기를 부탁하네. 새로운 손님이 오면 자네가 맞이해주게. 가능하면 점심은 함께 먹도록 하겠네.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홈즈는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없는 상태, 홈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다. 홈즈는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들어왔고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으며 바이올린 연주를 했고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했으며 생뚱맞은 시간에 허겁지겁 샌드위치를 집어삼켰고 가끔 뭔가를 물어도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수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홈즈는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아서 나는 신문을 통해 루카스의 하인인 존 미튼이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였다. 검시관 배심원들은 루카스의 죽음이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범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의 방은 귀중품으로 가득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었고 피살자의 서류도 훼손되지 않았다. 그의 서류를 주의 깊게 조사한 결과 그는 국제정치에 매우 밝았고 여러 가십거리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외국어에 능통했고 편지 쓰는 걸 즐겼다. 또한 여러 나라의 주요 정치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그의 서랍을 가득 채운 서류들 중에서 중요한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여성과의 관계가 복잡했지만 깊은 관계는 없었고 엔조이 수준이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편이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미스터리였으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하인 존 미튼을 체포한 건 경찰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해보자 선택한 일이었지만 그를 계속해서 붙잡아둘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날 밤 그의 알리바이는 확실했다. 미튼은 해머스미스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1시 45분 전에 웨스트민스터 집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는 날씨가 좋아 일부러 걸어왔다고 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실제로 그는 12시에 집으로 돌아왔고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는 루카스와 사이가 좋았다. 미튼의 서랍에서 루카스의 것으로 보이는 면도기와 몇몇 개의 소지품이 발견됐지만 그는 고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설명을 했고 가정부가 그 이야기를 확인해줬다. 미튼은 루카스의 집에서 3년 동안 일했다. 루카스가 유럽 대륙으로 갈 때 미튼을 데려가지 않은 것 정도만이 주목할 만했다. 루카스는 종종 3개월 동안 파리에 머물다 왔고 그 사이 미튼이 집을 관리했다. 가정부는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누군가 찾아왔다면 루카스가 직접 맞이했을 것이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동안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홈즈는 신문에 보도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시시각각 보고를 받고 있었으니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게 분명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신문에 파리에서 온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지난 월요일 밤 웨스트민스터의 고돌핀가에서 사망한 에두아르도 루카스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프랑스 경찰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채 그의 방에서 발견이 됐고 그의 하인이 의심을 받았지만 그의 확실한 알리바이로 인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졌다. 하지만 어제 아우스테를리츠가의 작은 저택에 앙리 푸르네 부인이 미친 것 같다고 그 집 하인들이 신고했다. 검사 결과 푸르네 부인은 상당히 위험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앙리 푸르네 부인은 지난 화요일 런던에서 돌아왔는데 그녀가 웨스턴민스터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사진을 대조한 결과 앙리 푸르니에 부인의 남편과 루카스가 동일인이었으며 어떤 이유에선지 런던과 파리에서 이중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푸르네 부인은 크레올계로 흥분하기 쉬운 성격이며 과거에도 질투로 인해 미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런던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발작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녀의 월요일 밤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화요일 아침 부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성이 체링크로스역에서 미친 사람 같은 행동으로 주변의 이목을 끈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 범죄가 부인이 미친 상태에서 벌인 범행이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푸르네 부인은 사건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그녀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푸르네 부인이 월요일 밤 몇 시간 동안 고돌핀가의 저택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 그가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내가 읽어주었다. 홈즈가 식탁에서 일어나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말했다. 왓슨, 궁금했겠지만 오랜 시간 참아줬다는 걸 아네. 하지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실제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야. 파리에서 온 이 신문 기사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네. 하지만 루카스 죽음에 대해서 밝혀진 거 아닌가? 그 사건은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해. 없어진 편지를 찾아서 유럽을 전쟁의 재앙에서 구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와 비교하면 단순한 사건이지. 지난 4월간 중요한 딱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거의 매시간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유럽 그 어디에서도 재앙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세. 자, 편지가 공개가 됐다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 누가 가지고 있을까? 왜 편지를 공개하지 않는 거지? 이런 의문이 내 머리를 망치질하고 있네. 편지가 사라진 그날 밤, 루카스가 죽은 건 정말 우연일까? 루카스가 그 편지를 손에 넣었을까? 그렇다면 그의 서류 속에서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 파리에 있는 부인이 가져간 걸까? 어떻게 하면 프랑스 경찰의 의심을 사지 않고 편지를 찾아올 수 있을까? 왓슨, 이번 사건은 범죄자들만큼이나 법이 우리에게도 위험할 수 있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되겠지만 이 일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니까.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분명 최고로 명예로운 경력이 될 거야. 새로운 정보가 있는 모양이군. 홈즈는 새로 도착한 정보를 급히 읽어보았다. 레스트레이드가 뭔가 흥미로운 것을 찾았나 보군. 모자를 쓰게 왓슨. 같이 웨스트민스터로 가지. 내가 루카스 살인 사건 현장에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높고 폭이 좁은 건물로 18세기 건축 양식 그대로를 간직한 잘 지어진 집이었다. 레스트레이드는 창문 밖으로 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덩치 큰 경찰이 문을 열고 우리를 안내해줬고 레스트레이드는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범행이 일어난 방으로 들어갔지만 카페트의 핏자국을 제외하고는 범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정사각형의 카페트가 깔려 있었고 바닥은 광택나는 직사각형 나무 판자가 깔려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무기들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비극적인 그날 밤 흉기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창가에 놓인 고급스러운 책상과 그림들이며 카페트 그리고 커튼 등 고급스러운 사치품으로 가득했다. 파리에서 온 소식 들으셨죠? 레스트레이드가 물었고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프랑스 경찰들이 제대로 짚은 모양입니다. 그들의 수사가 맞는 것 같아요. 푸르네 부인이 급작스럽게 남편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겠죠. 그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다른 사람 눈에 띌 수 있으니 아내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고 여자는 어떻게 이곳을 찾아냈는지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남편을 원망하다가 싸움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가까이에 있던 단검을 집어들고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의자들이 한쪽으로 모여 있고 피살자가 의자 다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인의 공격을 막으려 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란 거죠. 마치 현장에서 범죄를 지켜본 것 같지 않습니까? 홈즈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런데 왜 날 불렀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사소한 일이지만 홈즈 씨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요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겉으로 봐서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범죄가 벌어지면 현장을 철저하게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곳 현장도 보존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루카스의 시신을 묻고 수사도 종결이 돼서 현장을 치우려는데 이 카페트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고정된 게 아니라 그냥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들춰봤는데 그런데 뭡니까? 홈즈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이 카페트 아래서 뭘 발견했는지 100년이 걸려도 홈즈 씨는 맞추지 못할 겁니다. 카페트에 묻은 이 피자국 보이죠? 피가 엄청나게 스며들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나무 바닥에는 피가 묻어있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핏자국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죠. 하지만 핏자국이 없어요. 그는 카페트 모서리를 잡고 뒤집었으며 그의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었다.
카페트 아랫부분은 윗부분만큼이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바닥에도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스트레이드는 유명한 탐정을 당황하게 했다는 것이 기뻤는지 낄낄거렸다. 자, 설명을 해드리죠. 여기 두 번째 얼룩이 있지만 위쪽의 얼룩과 일치하지 않은 곳에 있어요. 자, 직접 보세요. 그가 말하면서 카페트의 다른 쪽을 들어서 뒤집었다. 오래된 마룻바닥에 커다란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홈즈 씨?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얼룩은 일치하지만 누군가 카페트의 방향을 바꿔놓은 겁니다. 카페트는 정사각형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쉽게 돌려놓을 수 있겠죠. 경찰에게 카페트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트를 돌려놓으면 얼룩이 일치한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카페트를 누가 옮겼는지 그리고 왜 옮겼는지입니다. 경직된 홈즈의 얼굴을 보니 그가 마음속으로 무척 흥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레스트레이드, 복도에 서 있는 저 경찰이 이 복도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 말 잘 들어요. 저 경찰을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말고 뒷방으로 데려가요.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과 둘이 있는 곳이어야 털어놓을 겁니다. 외부인이 어떻게 이 방에 들어왔으며 왜 감시하지 않고 혼자 이 방에 내버려 뒀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서 대답하라고 다그쳐요. 지금 털어놓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해야 합니다. 저 녀석이 알고 있다면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들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복도로 뛰어가더니 잠시 후 뒷방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왓슨, 빨리! 홈즈가 다급하게 외쳤다. 홈즈의 무심한 태도 뒤에 가면을 쓰고 있던 악마 같은 에너지가 폭발한 것 같았다. 홈즈는 카페트를 치우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는 나무 판자 모서리를 손톱으로 하나씩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판자 중 하나가 옆으로 들리면서 상자 뚜껑처럼 위로 젖혀졌다. 그 밑에는 시커먼 구멍이 있었는데 홈즈는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분노와 절망으로 으르렁거리며 손을 뺐다. 구멍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왓슨, 빨리, 어서, 다시 원래대로 해놔야 돼. 나무 판자를 제자리에 끼워놓고 카페트를 덮었을 때 복도에서 레스트레이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홈즈는 벽난로에 기대어 나른한 듯 하품을 참으며 서 있었다. 홈즈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건에 별 흥미가 없는 모양이군요.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리 오게, 맥퍼슨. 이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자네의 행동에 대해 말하게.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듯한 거구의 경찰이 방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왔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선생님. 어제 저녁에 젊은 여자가 왔는데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죠. 하루 종일 이곳을 지키고 있자니 지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자는 신문에서 사건을 봤다면서 범죄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교양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잠깐 방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카페트 위에 핏자국을 보더니 바닥에 쓰러져서는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충격에 기절한 것 같았죠. 그래서 얼른 물을 가져와 마시게 했지만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그래서 브랜디를 얻으러 모퉁이를 돌아 아이비 플랜트로 갔고 제가 브랜디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정신을 차렸는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카페트 위치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돌아왔을 때 조금 구겨져 있었지만 그녀가 카페트 위에 쓰러져 있었고 카페트는 반들반들한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은 채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듯하게 펴놨습니다.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겠지? 맥퍼슨 경관. 레스트레이드가 엄하게 말했다. 임무를 위반해도 내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난 카페트만 보고도 누가 이 방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고. 없어진 게 없으니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 안 그랬으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일어났을 거야. 홈즈 씨, 별일 아닌 일로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난 단지 두 번째 얼룩이 첫 번째 얼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홈즈 씨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여기에 온 건 딱 한 번뿐이었습니까? 맥퍼슨 경감. 예,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이름은 모릅니다. 타이피스트 모집 광고를 보고 왔는데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고 했어요. 아주 상냥하고 지적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컸습니까? 미인이었고. 예, 키가 크고 선생님도 보신다면 미인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미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경관님, 잠깐만 보여주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는데 어찌나 예쁘고 애교가 있든지 안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방을 잠깐 보여줘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녀의 옷차림은 어땠습니까? 평범했어요.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몇 시였습니까? 막 해가 지고 난 뒤였습니다. 제가 브랜디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등을 켜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왓슨, 다른 곳으로 가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 같군. 우리가 방에서 나왔을 때 레스트레이드는 그 방에 남아 있었고 실수를 한 경찰은 우리를 따라 나와 현관을 열어주었다. 홈즈가 계단에서 돌아서더니 손에 든 무언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경찰은 그것을 빤히 쳐다보았다. 오, 세상에! 경찰이 놀란 얼굴로 외쳤다. 홈즈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는 자켓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거리로 나오자 홈즈가 웃음을 터뜨렸다. 좋았어. 홈즈가 말했다. 자, 왓슨, 마지막 막이 시작됐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트롤로니 호프경은 정치 경력에 흠집이 나지 않을 것이며 편지를 보낸 그 군주는 그의 경솔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걸세. 총리는 유럽 분쟁으로 골머리를 썩지 않게 되겠지. 우리가 약간의 재치를 발휘해 잘 처리한다면 이 추악한 사건으로 공경에 처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거야. 나는 이 비범한 남자에 대해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자네가 나라를 구했군. 아직은 아니야, 왓슨. 아직 확실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네. 하지만 많은 것들을 알아냈으니 나머지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야. 자, 화이트홀 테라스로 가서 문제를 마무리 짓자고. 유럽 담당 장관 집에 도착하자 셜록 홈즈는 힐다 트롤로니 호프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했고 부인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홈즈 씨? 부인의 얼굴은 분노로 빨개졌다.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당신을 찾아간 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을 텐데요. 남편 일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쩌자는 거죠? 부인, 유감스럽게도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서류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편지를 돌려주시죠, 부인. 부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는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지더니 비틀거렸다. 나는 그녀가 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부인은 엄청난 힘을 다해 충격을 극복했고
극도의 놀라움과 분노가 얼굴 가득 차올랐다. 홈즈 씨, 당신은 날 모욕했어요. 진정하십시오, 부인. 그리고 편지를 이제 그만 돌려주시죠. 그녀는 벨 쪽으로 다가갔다. 벨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인을 지켜드리기 위한 제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겁니다. 편지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편지를 돌려주시기만 하면 모든 일을 수습해드리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진상을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마치 여왕 같은 모습으로 꼿꼿이 서서는 홈즈의 영혼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반항적으로 쳐다봤다. 그녀의 손이 벨 위에 있었지만 누를 생각은 없어 보였다. 날 협박하는 건가요? 여기까지 와서 여자를 협박하다니 남자답지 못하군요, 홈즈 씨. 대체 뭘 알고 있다는 거죠? 어디 얘기나 들어보죠. 앉으십시오, 부인. 그렇게 서 계시다가 쓰러지면 다칩니다. 부인이 앉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홈즈 씨, 5분의 시간을 드리죠. 1분이면 충분합니다. 힐다 부인, 전 당신이 에드와르도 루카스를 찾아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서류를 건네준 것도, 어젯밤 비겁한 방법으로 그의 방에 다시 들어갔으며 카페트 아래 비밀 장소에서 편지를 되찾아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홈즈를 쳐다보더니 2번이나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당신은 미쳤군요, 홈즈 씨. 당신은 미쳤어. 그녀가 소리쳤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작고 두꺼운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초상화에서 오려낸 어떤 여자의 얼굴이었다. 쓸 데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경찰이 어젯밤 찾아온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확인해 주더군요. 부인은 숨을 헐떡이더니 머리를 의자에 기댔다. 자, 부인, 편지를 가지고 있죠. 아직 사건을 수습할 시간이 있습니다. 부인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잃어버린 편지를 부인의 남편에게 돌려주면 제 의무는 끝납니다. 제게 사실을 얘기하세요. 그것만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부인의 고집은 실로 감탄스러웠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홈즈 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터무니없는 착각에 빠져 있군요. 홈즈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유감입니다, 부인. 난 부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헛수고였나 봅니다. 홈즈는 벨을 눌렀고 집사가 들어왔다. 트롤로니 호프경은 집에 있습니까? 12시 45분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홈즈는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직 15분 남았군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집사가 문을 닫기도 전에 힐다 부인이 홈즈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용서해 주세요, 홈즈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난 그 일을 정말 사랑해요. 남편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남편의 고귀한 마음은 상처를 입을 거예요. 홈즈는 부인을 일으켰다. 부인, 마지막 순간에 제정신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요. 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급히 책상으로 뛰어가 자물쇠를 열고 긴 파란색 봉투를 꺼내왔다. 여기 있어요, 홈즈 씨. 맹세코 후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돌려준다. 홈즈가 중얼거렸다. 빨리, 시간이 없어. 어서 방법을 찾아야 돼. 보관 상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침실에 그대로 있어요. 다행이군요. 부인, 그걸 이리 가져오세요. 잠시 후 부인은 납작한 빨간 문서를 가지고 나왔다. 전에는 어떻게 열었습니까? 복제된 열쇠를 가지고 있었나요? 지금도 가지고 계시겠죠. 자, 열어주십시오.
힐다 부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문서함이 열렸고 그 안에는 서류들로 가득했다. 홈즈는 파란 봉투를 다른 서류 사이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런 다음 문서함을 열쇠로 잠근 후 침실로 가져다 놓았다. 이제 장관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10분 남았군요. 저는 힐다 부인을 지켜드릴 겁니다. 대신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제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홈즈 씨, 다 말씀드릴게요. 부인이 말했다. 남편을 조금이라도 슬프게 한다면 차라리 제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런던에서 저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면 그는 결코 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니 자신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홈즈 씨. 제발요. 나와 남편의 행복, 우리의 인생이 위험해요. 어서요, 부인.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홈즈 씨, 그 편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쓴 경솔한 편지였어요. 어리석고 충동적인 사랑스러운 소녀의 편지였죠. 전 별 뜻 없이 썼지만 남편이 그 편지를 읽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에 대한 믿음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거라고요. 그 편지를 쓴 건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루카스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 편지를 남편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했어요. 전 그에게 자비를 빌었지만 그는 남편의 서류함에서 그 서류를 가져다 주면 편지를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남편 사무실에 심어둔 스파이가 그 편지의 존재를 알려준 거예요. 그는 제 남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남편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셨어야죠. 그럴 수 없었어요. 홈즈 씨,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랬다간 모든 게 끝장날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의 서류를 훔치는 것도 끔찍했지만 정치적인 서류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랑이나 신뢰에 대한 문제라면 그 결과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루카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제가 문서함 열쇠를 본뜨고 루카스가 복수해줬어요. 그 열쇠로 서류 상자를 열고 서류를 고돌핀으로 가져다 줬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약속한 대로 문을 두드렸어요. 루카스가 문을 열어줬고요. 난 그 남자와 단둘이 있을 것이 무서워 현관문을 조금 열어두었고 그를 따라 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갔을 때 밖에 어떤 여자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거래는 금방 끝났어요. 그는 책상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고 난 그에게 서류를 건네줬죠. 그때 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고 복도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루카스는 재빨리 카페트를 들어올리더니 바닥에 있는 비밀 장소에 편지를 놓고는 카페트를 도로 덮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끔찍했죠. 난 어둠 속에서 광기에 어린 여자가 프랑스어로 나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네 놈이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현장을 잡았어 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끔찍한 싸움이 벌어졌죠. 그의 손에 의자가 들려있는 걸 봤고 여자의 손에는 칼이 번쩍였어요. 전 그 끔찍한 집에서 달려나와 도망쳤고 다음 날이 돼서야 신문에서 루카스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난 행복했어요. 편지를 되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불행을 피하려다가 더 큰 불행을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됐죠. 남편이 서류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무릎 꿇고 내가 한 일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제 과거를 밝혀야 하니까요. 그래서 홈즈 씨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 일이 불러올 불행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게 된 순간부터
남편의 서류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서류는 루카스가 숨겨놓은 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들어오기 직전에 그곳에 숨겨두었으니까요. 그녀가 아니었으면 서류를 어디에 숨겨두었을지 알지 못했겠죠. 그 방에 다시 들어가려고 이틀 동안 지켜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젯밤 최후의 시도를 한 거예요. 이후에 제가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가서 서류를 가지고 나왔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서류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남편에게 제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돌려놓을 방법이 없어서 서류를 불태워버릴까도 생각했어요. 세상에, 남편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어요. 장관은 흥분해서 방으로 뛰어들었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홈즈 씨? 드디어 희망이 보입니다. 장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고 총리님을 모셔왔습니다. 함께 이야기 들을 수 있겠죠? 강철 같은 분이시지만 이 사건으로 거의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제이콥스, 총리님을 모셔오겠나? 여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좀 이따가 식당으로 내려가겠소. 총리의 태도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의 반짝임과 뼈가 앙상한 손의 경련으로 보아 장관 못지않게 흥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홈즈 씨.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편지가 넘겨질 만한 곳을 모조리 조사했지만 우려하셨던 위험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소, 홈즈 씨.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을 끌어안고 살 수는 없소.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하오. 편지를 찾을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온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편지가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홈즈 선생, 만약 정말로 누군가 가져갔다면 지금쯤 분명히 공개됐을 겁니다. 집에 숨겨두기 위해 편지를 훔쳐갔다는 거요. 저는 아무도 서류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서함에 왜 서류가 없는 거죠? 문서함에서 없어진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홈즈 씨, 농담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편지는 분명히 문서함에서 사라졌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문서함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관께서 못 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문서함에 다른 서류들이 있다면 그 서류와 섞여서 못 보신 게 아닐까요? 그 편지는 맨 위에 뒀습니다. 누군가 상자를 흔들어서 위치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전부 꺼내 봤습니다. 장관, 확인해보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아니요. 문서함을 이리 가져오시오. 총리가 끼어들었다. 장관이 벨을 눌렀다. 제이콥스, 내 문서 상자를 가져와요. 우스꽝스러운 시간 낭비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확인시켜드리죠. 고맙네, 제이콥스. 여기 2개. 열쇠는 늘 시계줄에 달고 다닙니다. 자, 이게 서류들입니다. 메로경이 보낸 편지, 찰스 하디경이 보낸 편지, 베오그라드가 보낸 메모, 러시아, 독일 곡물세에 대한 메모, 마드리드가 보낸 편지, 또 플라워스가 보낸 편지. 세상에, 이게 뭐지? 총리님! 총리는 장관 손에서 파란 봉투를 낚아챘다. 그래, 그 봉투요. 안에 든 편지도 그대로고. 호프 장관, 천만 다행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홈즈 씨, 당신은 마법사입니다. 어떻게 편지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다른 곳에도 없었으니까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게 잘 해결됐다고 말해줘야 할 텐데 힐다가 어디 있지? 힐다! 힐다! 장관이 방 밖으로 나가자 총리가 눈을 번쩍이며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 선생, 우리가 본 것 외에도 이번 사건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소만 편지가 어떻게 다시 문서암으로 되돌아온 거요?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총리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해 몸을 돌렸다.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외교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홈즈는 모자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